보이스피싱 최근에는 그냥 우리가 늘 하는 카톡방에서 친구나 가족이 갑자기 이렇게 말 걸으면서 돈을 좀 보내달라. 늘 카톡하던 그 이름으로, 그 사진으로 문자가 오는데 정말 당하기 쉽고요. 실제 당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급기야 저희 사사건건 프로듀서의 어머니도 속아서 돈을 보낼 정도니까요.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기 걸그룹 FX의 멤버 루나 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돈 보냈다군요. 이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이었던 네. 건데 피싱을 어떻게 보냐면 엄마가 갑작스럽게 내가 돈이 필요하다. 우리 매니저가 돈을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진짜 어머니와 사실은 딸처럼 가짜인 거죠. 네.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딸처럼 대화를 나눈 겁니다. 네. 어머 그래서 잔고 여유되면 매니저한테고 대신 송금 좀 해줄래? 예, 이렇게 그러면서 하고. 지금 행사 중이니까 570만 원. 가수니까 네. 가수니까 행사 중이라서 내가 지금 못한다 그러면서 네. 570만 원 주면 한가해질 때 600만 원으로 채워서 준다라고까지 얘기를 네. 하면서 엄마로서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송금을 해서 저게 딸이 아니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 그러면서 매니저 계좌라고 하면서 이거를 보내는데 그러면서 또 이걸 보냅니다. 내 이름으로 받는 사람을 내 이름으로 해서 아니, 보내는 사람을 내 이름으로 해서 매니저에게 보내달라.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정말 그럴듯하네요. 그럴듯하죠. 네. 그런데 속고 보냈죠. 이렇게 해서 570만 원인가요? 보냈더니 아 이게 되는구나 하고 이 사기꾼이 또 카톡을 보냅니다.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 600만 원 정도 더 필요해. 네. 예, 그렇습니다. 더 보낸 겁니까? 예, 왜 이것도 역시 매니저 갑자기 사정이 필요하다라고 네. 했는데 이번에는 매니저에게 무슨 뭐 개인적으로 뭐 장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걸 보냈는데 이때는 엄마도 좀 의심을 합니다. 네.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냐라고 해서 의심을 해서 두 번째는 안 속으셨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뭐 간이 크다고 해야 될까요? 하면 한 번 속였기 때문에 또 속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이제 어머니가 왜 꼭 600만 원씩 매니저들이 필요하다고 하느냐 수상하다라고 해서 네. 두 번째는 안 속으셨던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루나 박선영이라고 되고 하트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네. 이 루나 멤버 박선영 씨 본명인데 네. 어떻게 평소에 엄마하고 대화를 했는지를 알고 그거를 흉내내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꼭 실명이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실명을 가장한 가명을 가지고 지금 움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명의자는 다른 사람인데 루나의 실명까지 사용하면서 엄마한테 카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카톡 같은 경우에는 본명하고 실제 그 계정주명하고 달라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악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카톡을 이용한 이 피싱이 얼마나 많냐면 사실은 저도 아주 가까운 가족이 지난해 당했고요. 네. 저희가 이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 스태프들 중에 친구나 친척이 당한 게 너무 많았고 프로듀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우리 팀 작가의 친구 사례인데 또 보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볼 때는 수백만 명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마 부탁 있어 그러는데 부탁 하나 해도 돼? 송금 좀 해줄 수 있어? 얼마나? 네. 계좌 오류가 생겼다고? 어디 쓰려고 그래? 송금할 게 있어. 지금 바로 보내줄 수 있어? 엄마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보내지. 자세한 내용은 이따 설명할게. 네. 인터넷으로 지금 거래처 만나고 있어. 네. 돈 준비해서 갈게.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네. 610만 원 보내달라. 앞서 보면 앞에 걸 혹시 다시 볼 수 있습니까? 저 키즈 물건 매입에서 보십시오. 키즈 물건 매입에서 되팔고에 그러니까 딸이 뭘 하는지를 이 사기꾼들이 정확히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주소만 단순하게 전화번호만 해킹한 게 아니라 네. 대화 내용 그러니까 평소에 주고받던 이메일이나 다른 사람들의 카톡 내용들을 봤던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낯선 계좌로 갑작스럽게 왜 딸이 이 계정을 바꿔서 나에게 말을 걸지라고 의심을 할 수 있지만 네. 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접근을 하니까 그냥 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제가 주로 뭐 개인적인 또는 공적인 카톡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걸 계속 해킹을 한 다음에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고 호칭을 어떻게 쓰고 주로 주말에 만나는지 일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지 뭐 대학 선후배인지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 해킹을 해서
말 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새롭게 창을 열어야 한다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몇 네. 달간 쭉 지켜본 건 아니고 네. 특별히 지우지 않는 한 우리 카카오톡의 대화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네. 쭉 내려보면 한 번만 들어오면 다 한 번만 읽을 수 들어오면 있군요. 쭉 보는 건 네. 지워지지 않으면 네. 이 두 사람이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떤 일들을 서로 하고 어떤 대화를 주로 뭐 주고받았구나. 선배라고 부르는지 형이라 부르는지.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선배라고 저한테 부르셨다면 양 선배 뭐 갑자기 돈 필요한데요라고 하는데 네. 다만 특이한 점은 갑자기 새로운 창을 만드는 거예요. 그전에 했던 대화방이 아니라 새 대화방을 만드는 거죠.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만 네. 그것까지는 이제 뚫지를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그럼 물어보죠. 왜 갑자기 새 대화방을 만들었어? 그럼 그때부터 미리 준비된 대답을 해요. 지금 갑자기 전화기가 고장이 났어. 네. 아니면 다른 데서 전화기가 접속을 물에 했어. 빠졌어. 물에 네. 빠졌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중 효과를 네. 거두는 겁니다. 평소에 쓰던 전화로 전화를 해도 확인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급하게 연락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더 이렇게 카카오 계정을 새로 만들 만큼 급한 상황이구나 네. 라는 얘기까지 또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저 전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 카카오톡 자체를 해킹한 게 아니고 포털 사이트를 아이디를 해킹해가지고 포털 사이트에서 주소록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 주소록을 가져가니까 모든 전화번호하고 그 사람의 이메일까지 통째로 들고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톡 계좌를 개설해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 뜨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엄마, 아빠, 친구, 좋아하는 누구 이게 다 나오는 그렇게 거예요. 해킹을 하는군요. 그렇게 그 해서 그걸 로그인을 타고 하려면, 들어가는 겁니다. 김성환 평론가 이런 걸로 로그인하려면 김성환 평론가의 정보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걸- 정보를 다 주소록 정보를 다 가져가서 네, 네이버면 네이버, 다음이면 다음에 있는 걸 해킹해서 거기서 뽑아온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하면은 이제 카카오톡 계정도 만들 수 있고 네. 그 계정을 통해서 친한 사람한테 엄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엄마가 네. 누군지 뻔히 아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저희 사사건건팀 프로듀서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엄마, 이 물론 가짜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나 지금 핸드폰 고장 나서 방금 양지열 변호사 이야기한 것처럼요. 엄마 이 카톡 좀 추가해줘. 전화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안 들려. 전화 고장 났다 이거죠. 갑자기 액정도 멀쩡한데 전화해 볼까?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100만 원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각자 여러 계좌로 10만 원씩 보내달라는 거예요. 네, 다음을 볼까요? 이렇게 해서 다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들의 이 관련된 일을 아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다 보내준 거예요. 10만 원씩 보내야 할 필요가 있는 줄 알고. 네, 다음 거 볼까요? 네, 이거는 네. 이 며칠 뒤에 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도 여러 사람한테 사기를 치니까 똑같은 멘트를 또 한 거죠. 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 국민한테 앞으로 카톡으로 돈 보낼 때는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해봐라고 교육을 해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사실상 전화 통화가 안 된다는 것까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화가 깨졌다던가 그게 확인 이렇게 못하게 하는군요. 전화만 안 된다던가 이런 네.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한 가지 반드시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네. 새 대화창이 새로 만들어져야 앞서 된다는 말씀하신 말씀을 것처럼. 드린 네. 것처럼 지금 기존에 있던 데서 갑자기 연결이 되진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갔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 새로운 대방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한 가지 네. 의심해 보면 네. 아니 전화가 안 돼서 새로 전화번호로 전화를 개통을 했는데 네. 왜 전화는 안 되고 카카오톡은 될까요? 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워낙 급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평소처럼 그러네요, 친근한 진짜. 말투를 하니까 속는 거죠. 아니 휴대폰이 안 되면 전화가 안 되면 카카오톡도 안 될 거 만들 수가 없는 아니, 건데. PC에서 가능하잖아요. 카카오톡이. 아, PC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네. 사기범들이 PC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번호를 가지고 네. 휴대전화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PC를 통해 가지고 별도로 물론 또 거기를 사기는 그렇게 하지만 네. 사실 지금 사기치는 방식은 내가 휴대폰이 안 돼서 카톡을 한다는 네.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희 프로듀서 어머니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오죽하면 저희가 저희 프로듀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까? 이 프로듀서의 가족으로 둔갑한 사기꾼이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며칠 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보여주실래요? 네. 김상민인가요? 다른 사람으로 둔갑해가지고 이 김상민이라는 사람은 저희 프로듀서 가족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이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 둔갑해갖고 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네. 여러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혼돈을 일으킬 정도로까지 네. 저렇게 한 거죠. 그런 거죠. 같은 대화를 또 시도를 한 네. 겁니다.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고모 급히 송금 좀 해줘. 이 카톡은 뭐야 하니까 양지열 변호사 말처럼 새 카톡방이 열린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폰이 물에 잠겼다고요? 얼마나 급한 일이야? 96만 원 보내줘. 보시는 것처럼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 뭐 10만 원씩 6개를 보내달라든지 96만 2천 원을 보내달라든지 570만 원을 보내달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요. 해외에서 보내는 카톡은 이렇게 지구본 모양의 빨간색 프로필이 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 부분을 이제 많이 경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부분은 저도 사실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여러 번 저 사례가 있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루나 씨의 사례에도 밑에 빨간 지구본이 떠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대부분 이 메신저 피싱하는 사람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까 김성환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한 이 피싱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빨간 지구본이 뜨기 때문에 저거는 거의 100% 메신저 피싱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전화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자동으로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전화번호가 들어가면 네. 친구로 등록을 할지 말지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예. 친구로 할지 말지를 물어볼 때 이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냥 자동으로 뜨게 되니까 그냥 친구려니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근데 친구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저렇게 빨간색이 뜬다는 거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접속하게 될 경우에도 빨간색으로 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래도 이건 꼭 알아두십시오. 앞서 김성환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정보를 알고 카카오톡에 로그인을 하려면 우리 정보를 빼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이버나 다음에 해킹을 해야 되는데 화면 보실까요? 만약에 이런 정보를 해외 로그인 차단, 누군가가 당신의 아이디로 해외에서 로그인 시도가 되었다는 걸 받으신 분들은 이런 피싱 사기에 노출됐다 이렇게 조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을 먼저 털고 털고 거기서 그다음, 정보를 그렇죠. 얻어서 그 전화번호를 등록해서 네. 카카오톡으로 접속을 해서 네. 카카오톡으로 메신저 사기를 하는 거죠. 네, 그 터는 것을 다행히 네이버나 다음이 알면 저희한테 저런 우려 경고 메시지를 네, 보내준다 이 네. 말씀이죠. 제가 털리면 제 네. 주소록에는 모든 분들이 대상으로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정청래, 정두원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